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는 제가 손흥민 선수가 없었을 때부터도 매년 전문적으로 다뤄드렸던 주력 종목이었던 만큼 다음 달 이제 또 미국 축구 개막도 많이들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를 통해서 총 8번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포츠 분석 최초의 기록들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들 또 만들어주게 되면서 올해 목표는 10연승 10번 그리고 4년 연속 10연승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모두 제 생방송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 따로 링크 한 개 남겨놨습니다.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또 다 남겨놨는데 실제 적중 게시글들입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적중해 놓은 것들 그리고 실제로 달렸던 그때 당시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표 참여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투명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바로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하루 패키지 또는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단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또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챔피언스리그 2일차인데 어제 챔피언스리그 역시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어제 아마 분석 들으신 분들은 도움 많이 되셨겠지만 아예 대놓고 오늘 어려운 날일 거다, 쓰나미가 많이 나올 거다, 역배가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프랜승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생각보다 프랜승을 잘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똥배 피해드리면서 오바 만들어드렸고 레알 마드리드는 뭐 푸근하게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바까지 또 말씀을 드렸고 딴 거보다도 어제 그 PSG 이거는 제가 상성의 스포츠 축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스포르팅이 상성상 너무 유리하다라는 이제 어떤 근거들과 함께 또 스포르팅 역배 프렌 또 프렌으로 우리는 또 어제 8할 적중률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요쪽에 보시면 됩니다. 요게 어제 스포르팅 프렌슨과 레알 마드리드 오바로 이제 8할 적중률 만들어냈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뭐 토트넘 역배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 종목 그러니까 뭐 축구 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단일 종목에서 8할 적중률을 내주고 있다는 거는 뭐 어쨌든 이거는 조금 자랑할 만한 그런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도 역시나 3폴까지 깔끔하게 또 4배 가져와 주게 되면서 일단은 뭐 0점 좀 잡았고요. 뭐 제가 또 내일 모레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뭐 주간 그리고 야간 정상적으로 방송도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좋은 성적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늘 첫 번째 해외 축구 챔스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좋은 경기가 될 뻔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 경기였다라고 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는 그냥 오늘 우리의 주력 재료였을 겁니다.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괜찮고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저기 뭐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요 팀들의 공통점은 득점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잘 나오는 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팀들이고요. 반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경기는요. 리그 원정 경기도 약하기도 한데 유럽 대항전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는 사실 경쟁력은 없는 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긴 합니다. 직전 경기도 알라베스를 1대0으로 잡아냈는데 그게 홈 경기이기도 했고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점은 이번 시즌 득점이긴 하거든요. 화력에 좀 기반이 되어 있긴 한데 뭐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에 뭐 평균 득점, 멀티 득점은 그래도 뽑아주고 있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워낙에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승을 접근하기가 참 좋은 그런 재료이긴 하나
다만 오늘은 조금 차이가 한 가지가 좀 문제가 있죠. 갈라타사라이의 홈 경기라는 거. 물론 갈라타사라이가 지금 터키 리그에서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얘들이 3승 2무 1패인가?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경기마다 좀 실점 기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점률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클린시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 딴 거보다도 갈라타사라이는 지금까지 그 조작, 승부 조작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터키 리그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불신 이런 게 또 좀 있어서, 사실 요 경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배당으로 한번 써먹으면 어떨까. 사실 갈라타사라이가 홈 경기 안방에서 잘하는 팀 맞지만 실점률은 분명 있기 때문에 승리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부진도 분명하지만 승리한다면 그래도 1점 차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놓고 보고요.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한다면 2대1 정도 보면서 햄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그 득점 부진, 이게 너무나도 크게 드러날 경우에는 아마 생무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 1대1이나 0대0 그러면서 언더까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으로 쓸만한 경기는 아닌데 뭔가 고배당적인 측면에서 햄무나 아니면 무승부 요런 거 한번 끌고 가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무나 햄무 그리고 언더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라바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기 어디야, 보데글림트 경기를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 환경에 대한 이제 요인이 생각보다 그 경기 결과를 많이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오늘 카라바흐 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이미 이동거리 자체가 뭐 어쨌든 아제르바이잔까지 날아가야 되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다 보니까 이동 거리와 그리고 그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지금 날씨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카라바흐가 오늘 홈 강점은 분명히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 경기 지금 최근에 10경기 동안 패배가 한 1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율이 10%라는 거고, 또 그만큼 카라바흐의 강점이죠. 홈 경기에서 화력이 좋다라는 거. 뭐 평균 거의 4골을 찍히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아제르바이잔의 그 리그 특성상 너무 약간 이제 미네이 독주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잖아요. 카라바흐도 이제 그런 느낌에서 분명히 이제 뭐 이런 좀 이상한 뭔가 좀 삐뚤어져 있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도, 그래도 홈 경기에서 뭐 평균 4골씩 꽂아준다라는 거는 카라바흐 입장에서는 오늘도 좀 자신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가장 큰 문제 무엇입니까? 분데스리가에서도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 최다 실점팀 바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거의 뭐 경기당 평균 이제 2실점, 멀티 실점 이상씩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얘들 지금 18경기 하는 동안 실점이 거의 40실점입니다. 그만큼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믿을 수 없는 건 역시나 수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10경기 치르는 동안 단 2승밖에 하지도 못했던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오늘 그 프랑크푸르트에는 원톱이 빠지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조나단 브루카르트 오늘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카라바흐가 오늘 딱히 밀릴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리그의 수준 차이는 있겠죠. 카라바흐도 뭐 리그 수준을 좀 따져봤을 때 독일 분데스리가 팀에게 좀 안 된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 역배를 크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1프랜승이나 2프랜승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놓고 보고요. 3.5긴 합니다만 오바 보겠습니다. 뭐 한쪽은 4골씩 홈 경기에서 받고 있는 팀이고, 또 반대로 한쪽은 경기마다 2실점씩 하고 있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적은 득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 보면서 카라바흐 프랜승 쪽 1프랜이나 2프랜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탈란타랑 빌바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중에서 좀 매력적인 경기였어요.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첼시, 뮌헨, 유벤투스, 뭐 리버풀, 바르셀로나 이런 느낌처럼 뭔가 정배가 엄청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적당하게 홈 경기에서 적당하게 공수 밸런스가 참 좋은 팀이면서도 이 유럽 대항전에 대한 강점도 있는 팀이면서도 배당도 준수한 팀, 오늘 아탈란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바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수비가 안 되죠. 라리가에서도 수비 안 되는 이제 몇 팀 중에 한 팀이고, 클리스트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원정에서 강팀들, 유독 강팀들을 상대로 좀 약한데, 최근 빌바오가 원정 가가지고 강팀한테 깨졌던 게 바르셀로나한테 0대5 시원하게 한번 터지고 왔고요.
직전 경기도 마요르카전에서 2대3으로 또 한번 박살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빌바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수비 라인에서 결정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공격 라인들 오늘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니코 윌리엄즈나 아니면 구르제타, 뭐 나바로 다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수비 라인입니다. 수비 라인의 결정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 사실상 1.5군 2군의 수비로 또 골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최근에 6경기 동안 실점이 단 2실점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홈 경기에서 승률이 굉장히 높은 팀이기도 하죠. 최근에 80%까지 또 올려낸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아탈란타는 좀 잘 지지 않는 그런 유럽 대항전에서도 나름 끈질긴 그런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라는 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탈란타가 작년까지만 해도 화력에 좀 기반한 팀이었지만 올 시즌은 분명한 수비값이 조금은 눈에 띄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유럽 대항전이고 홈 경기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경기를 할 것 같고, 빌바오 입장에서도 좀 불안한 수비 부분들이 오늘 또 한 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정 빌바오는 일단 안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아탈란타 승, 그 다음에 햄무, 그 다음에 언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승이 아마 1.6배당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배당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첼시랑 파포스 경기입니다. 일단은 우리 숲TV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그 방송을, 이제 2부 방송을 키자마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해외 축구는 좀 쉬울 것이다. 왜냐면은 어제까진 제가 형들한테 대놓고 어려울 거다, 쓰나미 데이일 거다, 프랜승으로 접근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사실은 정배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뭐 역배를 보는 게 좀 있기는 해요. 뒤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게 오늘 경기는 뭐 배당에서도 보이겠지만 똥배도 너무 많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똥배당들이잖아요. 전부 다 정매 팀들이 홈 경기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들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제 뭐 PSG나 또는 토트넘처럼 상성적인 측면에서 강팀들이 밀리는 경기들도 오늘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뭐랄까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틀릴 것 같은 그런 날일 것 같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첼시랑 파포스, 일단 또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배의 향연인데, 자, 어쨌든 첼시가 홈 경기에서 최근에 뭐 그렇게 뛰어난 성적은 아니에요. 뭐 3승 2무 1패 엄청 뛰어난 성적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첼시의 또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격 임팩트긴 하죠. 얘네들도 공격 밸런스가 참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2골 정도는 넣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첼시가 또 좋은 게 솔리튜드 얘들은 22님 몰려있지가 별풍선 100개 않아요. 그러니까 적중 득점 그 분포가 이제 뭐 원톱이나 투톱 라인, 뭐 쓰리톱 라인에 일선에 몰려있지가 않고 굉장히 좀 퍼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들은 첼시의 또 강점 중에 하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중요한 현대 축구 사회이긴 합니다만, 하나하나의 드리블 임팩트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득점이 나와줄 수 있는 팀이다. 이게 첼시의 강점이고, 어쨌든 감독 경질하고 새로 또 영입하게 되면서 바꾸게 되면서 팀 분위기도 바로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어느 정도 이 좀 분위기가 올라오긴 했었을 겁니다. 그런 좀 강점들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너무 심해. 그 득점력에 대한 좀 기복이 좀 많이 심한데, 또 터져줄 때는 터져주는 팀인데 터져주지 않을 때는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원정 경기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첼시의 지금 강점은 어쨌든 간에 공격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파포스 입장에서 오늘 경기가 승리를 하려면 못해도 한 골 내지 2골 정도는 충분히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파포스에 오늘 결장자가 없어요. 그런 좀 강점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요 정도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첼시가 좀 압도하는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파포스가 원정 경기 최근에 또 이제 승률 자체가 10%대에 또 머물러 있다라는 것 또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의 꾸준한 득점력이 오늘 또 한번 발휘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요거는 뭐 일반 승은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똥배기 때문에 이제 1마행승이 정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레알 마드리드만큼 마행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1마행승, 이거 2마행승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바 3대0 아니면은 뭐 3대1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1마행승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오바 뭐 2마행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마행승이나 오바는 잘 형들이 뭐 결정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솔리튜디언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과 위니옹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중에 여러분들 상성이라는 게 조금 작용되는 경기, 그나마 오늘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 뭐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요?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의 가장 큰 강점은 득점력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최근에 라이프치히 때 잠깐 코멘트를 드렸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득점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팀 뮌헨입니다. 이 전 세계 모든 클럽 다 통틀어서 바이에른 뮌헨의 강점, 평균 멀티 득점이 지금 24 이렇게 되면은 7경기가 8경기인가 연속으로 터뜨려주고 있고 구단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더 큰 강점은 홈 경기에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가 홈 경기에서 최근에 이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총 10경기에서요 3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3전 승리가 아니라 3골, 3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아무리 홈 강팀이다 어쩐다 뭐 리그 파괴자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수치를 뽑아주고 있으면 이거는 반대를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아무리 위니용 반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보시면 안 되는 그런 기록이고요. 위니용의 원정 경기에서 강점, 유일하게 강점이라고 꼽는다면 수비가 괜찮아요. 나름 라인을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 무 비율이 좀 높거든요. 은근히 이제 한 골 먹혀도 라인을 올리지 않습니다. 얘들은 한 골 먹히면은 오케이 우리 원정이니까 1대0으로만 지자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홈 팀들이 마해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위니용 원정 경기이긴 한데, 다만 저는 지금의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반대 보기 또는 뭐 마헨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경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요, 아까 제가 상성이라는 게 그래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뮌헨이 독일 팀을 상대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실점 비율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뮌헨 상대로는 상당히 양쪽 다 난타전도 많았었어. 최근에도 보면은 뭐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대부분 평균 4골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요 경기는 저는 뮌헨 이마인에다가 오바 둘 다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3.5라고 하잖아요. 이거면은 저는 뮌헨이 혼자서 4대0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언더오바 배당도 3.5 기준점에 1.48 배당밖에 안 돼. 그만큼 오늘 3.5는 오바를 보는 게 맞고, 뮌헨은 이 마헨승까지 한번 보도록 하자. 다만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위니용 이 원정이 생각보다 좀 물을 잘 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유벤투스 그리고 벤피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벤투스의 팀의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유벤투스가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경기를 했을 때만 놓고 보더라도 유벤투스는 공격력이 좋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유벤투스가 리그를 거듭하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이 팀은 다시 한번 좀 좋은 안정감 있는 수비값을 슬슬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벤투스라는 그 팀 자체가 최근에 가장 큰 강점으로 띄고 있는 건 역시나 실점력, 평균 0.5실점, 6경기를 치르는 동안 3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유벤투스의 역시나 또 하나의 강점이죠. 홈 경기에서의 그 안정감. 어쨌든 이제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 좋은 또 위력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벤피카는 이제 화력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제 여기가 방패였다고 한다면 벤피카는 창이다. 최근에 평균 2득점 이상씩 또 보여주고 있고요. 벤피카의 원정 경기 강점은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원정 수비가 문제가 돼요. 그만큼 원정에서 수비 실점률도 크지만 반대로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팀이다. 그러다 보니 아마 벤피카는 오늘도 조금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원정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라우비치까지 또 빠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경기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스포르팅 같은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게 결도 비슷하거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좋은 홈팀이고,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얘들도 원톱으로 어제도 청늘 제가 스포르팅은 원톱 체제의 공격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아레즈 조심하라 그랬는데 걔가 어제 멀티골 넣었나요? 그러면서 어제 역배 뛰었잖아요. 오늘 벤피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블라디스가 어쨌든 벤피카의 최다 득점자 거의 20골 정도를 넣어주고 있고, 팀 내 두 번째 최다 득점자가 4골이에요. 그만큼 벤피카도 완전 원톱 체제의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사고가 한번 터질 수도 저는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벤피카가요, 유벤투스 상대로 최근에 7경기 동안 패배도 없어요. 그만큼 상성도 좀 좋습니다, 벤피카 자체가.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벤피카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제가 보는 첫 역배입니다. 그 다음에 프랜스,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좋아하는 좀 이제 좀 즐겨 쓰는 뭐 벤피카 프렌 오바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뭐 써먹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힌트 드리면 저는 오늘 벤피카 경기는 일단 손은 안 댔습니다. 이게 유벤투스가 최근에 홈 경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상성들 좋아하시고 어제 제 분석 듣고 스포르팅으로 재미 보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벤피카 프렌도 한번 챙겨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뉴캐슬 그리고 PSV 아이엔토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란 팀 자체가 최근에 이제 믿고 가져갈 만한 팀이 아니게 되기는 했어요. 뭐 전반적으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뉴캐슬이 그 원래 공수 밸런스가 참 좋았던 팀이었잖아요. 제가 아스날이랑 뉴캐슬을 이번 시즌 좀 높게 평가를 해드렸고, 두 팀이 약간 좀 색깔이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뉴캐슬이 이제 수비를 좀 내려놓고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의 팀이 되었다. 그게 현재 지금 뉴캐슬의 장점 아닌 장점이겠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뉴캐슬이 수비 주전 수비 5명이 다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 입장에서도 선택지는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뉴캐슬의 강점, 홈 경기에서 꾸준하게 득점은 나와주는 팀, 바로 이 뉴캐슬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엔토번입니다. 아이엔토번은 어제 그 다들 아약스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약스 팀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 비아레알도 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1.3 똥배 받았을 때 차라리 이건 오바 찍거나 아니면은 아약스 쪽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는데, 아이엔토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 팀들이 꼭 이래요. 네덜란드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럽 대항전에 지금 진출해 있는 뭐 저기 어디야 뭐 고헤드나 뭐 저기 그런 애들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실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아이엔토번 같은 경우에도 그 경기당 평균 3골이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클린시트가 거의 없어요. 항상 실점을 동반한 경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뉴캐슬도 홈 경기에서는 오히려 수비를 내려놓고 어차피 수비가 안 되니까 화력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3.5긴 합니다만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고요. 어제 비아레알 경기가 아쉽게도 2대1, 그러니까 오바가 안 났더라고요. 딱 이제 3골에서 멈췄던데, 오늘 이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 홈팀이 화력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3골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배당도 괜찮더라고요. 1.3 몇 배, 8 몇 배당이면은. 그래서 오바 보면서 저는 PSV 2프랜스. 어제 아약스 같은 경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뉴캐슬이 이길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햄무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르세유 그리고 리버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경기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최근에 제가 리버풀은 그 원정 경기 역배도 한번 잡아드렸잖아요. 인터밀란의 역배 경기에서 리버풀을 한번 잡아드리긴 했는데, 딴 거보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EPL 팀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진짜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됐다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해외 축구를 EPL 위주로만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9월부터는 이제 제가 다 다루는데 축구를, 작년 9월 이전에는 제가 그래도 축구를 한다면은 EPL만 다루거나 EFL만 다뤘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어쨌든 EPL 같은 경우에도 제 전문 분야였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너무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라는 게 이런 유럽 대항전을 보면서 많이 느껴져. 어제 아스날도 인터밀란을 그냥 개패드 패버리더라고요. 하여튼 리버풀도 뭐 인터밀란 같은 팀들도 이제 꺾고 오고 하긴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리버풀 제가 직전 그 벌리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리버풀은 참 이번 시즌 게임이 안 풀리는 팀이다. 그리고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 팀이구나. 그러니까 미네소타랑 똑같은 팀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뭐 이제 리버풀이란 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공격 밸런스는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 게임 하는 것도 형들 보셔도 뭐 에키테케 이미 돌아와가지고 이제 게임 잘해주고 있죠. 근데 에키테케는 진짜 잘하더라고. 에키테케가 직전 경기 벌리전에서 뭐 돌아오면서 골은 못 넣습니다만 움직임이 좋고 버텨내는 힘이 좋으니까 약간 해리케인 같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에키테케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뭐 소보슬라이도 뭐 PK 놓치긴 했습니다만 나름 나빼드였고, 뭐 비르츠 너무 잘해주고 있고, 뭐 코디 각포도 괜찮고,
그러니까 공격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역시나 실점률이죠. 직전 벌리한테 한 골 처먹히는 거 보면은 참 그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한 리버풀인 것 같고요. 특히나 형들 오늘 악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악재냐? 이 선수가 컴백합니다. 바로 살라입니다. 살라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경기 심지어 출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냥 일단은 뭐 오바만 봅시다. 그래서 살라 돌아오면은 그래도 공격수 한 명 더 늘어나는 거긴 하니까 오바 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것도 볼 순 없습니다. 자, 오바 보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마르세유가 홈 경기에서 상당히 골이 좀 잘 나오는 그런 팀입니다. 마르세유는 홈 경기를 굉장히 화끈화끈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그런 팀이다. 최근에 마르세유 홈 경기가요, 평균 거의 뭐 4골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리버풀의 수비는 여전히 문제기도 하고, 살라 돌아오기도 하고, 이거는 오바만 보자. 3.5긴 합니다만 오바 보고 나머지 패스하겠습니다. 역배 터져도 할 말 없고요. 리버풀이 크게 이기더라도 할 말 없는 경기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프라 그리고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뭐 이거는 분석의 영역은 아니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바르셀로나 승에다 많이 승에다 오바를 뭐 매크로처럼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 경기인데, 그러니까 엑셀 프라, 이 슬라비아 프라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라하는 제가 이번 챔피언스리그에 매번 프라하 프리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프라하가 챔피언스리그에 있다, 그 팀 반대에 나면 마인 찍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라하는 챔피언스리그 역대 통산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승점 자판기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프라하 입장에서 맞아. 그거는 오와 보시면 됩니다. 프라하 입장에서는 뭐 오늘도 경쟁력 있는 그런 아마 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홈 경기에서 많은 득점과 또 많은 실점이 나오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뭐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4대3 경기하기도 했고, 이미 많은 득점이 나오고 많은 또 실점도 하는 그런 팀이 또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프라하나 바르셀로나나 둘 다 그 공격 자원들 누락자도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오고, 또 프라 같은 경우에도 주전 수비가 이제 2명이 빠지긴 하는데 뭐 주전 공격수 오늘 또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둘 다 오늘 공격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뮌헨이랑 함께 지금 꾸준하게 그래도 멀티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팀이 바로 이 바르셀로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직전 경기 때 한번 여러분들 끊겼죠. 그때가 소시아드 전이었나요? 그때 2대1로 졌었대. 그때 한번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항상 바르셀로나는 꾸준한 또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 이게 근데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바르셀로나 승 마인승 오바 찍고 보시고요. 최근에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장줄 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시고, 직전 경기 때 레알 소시에다드 전에서 한번 끊기신 분들은 뭐 이제 그만 가세요. 한번 멈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라하가 여러분들 챔피언스 리그에서요, 그 강팀들 상대로 굉장히 약합니다. 뭐 아스날한테도 3대0으로 졌고, 심지어 얘들은 토트넘한테도 3대0으로 졌던 그런 팀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수비가 나쁜 팀이 아니에요, 얘들이.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 마인승 오바, 이렇게 본다. 자, 뭐 분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제가 좀 더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상성들 설명해드리면서 설명해드렸던 것 달리 오늘은 좀 분석들이 좀 쉽죠,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해드렸는데 그만큼 어려운 경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엔 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잘 피해서 나쁜 경기를 잘 피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쓰나미데이에도 역시나 8월 역중률 유지시켜드렸던 만큼 뭐 해외 축구 역시나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빠르게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4배 역중도 축하드리고요. 또 NBA도 어제였죠. 또 6배 역중도 축하드리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금요일부터 주간 방송도 시작하는 만큼 또 좋은 성적들 많이 쏟아내 드리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